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면서 1억대로도 얼마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용 물건 알아보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1억대 투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1억대 투자로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직장인분들 상담이 저희한테 꽤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고, 또 이게 이제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이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연봉 좀 쌓이고 저축액이 모여져서 처음에 뭐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상담 의뢰도 꽤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매물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총 4가지 매물이에요. 뭐 매물들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알 수 있는 매물들인데,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텔, 그리고 섹션 오피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저희가 빌라 같은 주택도 원래 가능은 한데 빌라나 이쪽 부분은 저희에서 좀 논외로 좀 빼고 이 4가지에 대해서 특징들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단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재산세 이제 업종이 제한되는 부분에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가능은 한데요. 다만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이제 크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매물들, 그리고 대출도 60에서 80%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로도 다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역세권 업무용지에 대부분 지어지고요. 뭐 대출도 한 50에서 60%까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섹션 오피스, 새롭게 이제 도입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이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업무시설로 한정하고 사무실로만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보통 이 섹션 오피스인데, 통상적으로 한 2만에서 5만 제곱미터, 지식산업센터보다 약간 작은 규모로 지어지는데, 사실 최근에는 섹션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물건 형태로만 보면은 이게 섹션 오피스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는 최소한 40평, 50평씩 쪼개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실제 쓰는 사무실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임대사업용 물건으로 그것도 역시 섹션 오피스처럼 10평대, 심지어 8평대 이렇게까지도 쪼개서 분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억대로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데들을 실제 입주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피스랑 차이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섹션 오피스하고 지사는 분리는 했지만 법적인 용도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섹션 오피스는 강남의 그 송파 문정 쪽,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있는 마곡 쪽에 대규모로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또 오피스 형식으로 섹션 오피스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뭐 아파트 주변이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업무단지에 있는 상권이나 뭐 식당가로 형성돼 있다든가 이런 상가들이 있죠. 근데 여기 1층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1억대로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데, 상층부 같은 경우는 1억대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한번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장점이 대형 규모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기업의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권에서는 사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지어진 것들, 뭐 40, 50평대들, 막 이런 기업체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주택이 이제 세금 제도 때문에 막힐 때 사람들이 대체 투자로 가장 많이 받던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규모나 그 다음에 또 범용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또 대출도 또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시설에 맞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 중심권에는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 외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지식산업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외곽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일단은 그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외곽 지역에 지었을 때 그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 고용이 되게 힘들어요. 결국 직원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외곽 지식센터에 드라이브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갖춰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수요가 있지만 웬만한 지역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단점은 방금 얘기한 대로 대형 규모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의 공실 위험이 크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근에 좀 워낙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뭐 분양권 상태 프리미엄도 붙고 했는데 막상 입주할 때는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분양가,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장단점을 좀 비교해보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뭐 웬만하면 아시겠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주거 활용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되게 낮다라는 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대부분 역세권, 서울 경기 역세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실률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룸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 뭐 한 5천도 아니고 특히 전세 낄 경우에는 오히려 뭐 돈이 아예 안 들어가고 투자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 주택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세금적인 소득세 측면 차원에서는 다른 수익형보다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의 자기 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로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활용한 오피스텔도 좋기는 한데, 근데 오피스텔은 최대 취약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 주택수 문제로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도 세금을 맞다가 크게 맞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월세 받아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좀 뭐 정책이 바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정책이 바뀐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오피스는 이제 소액 상업시설로 대부분 서울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근데 이제 지식산업 대비 업종 제한도 없어서 임대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고, 하지만 이제 소규모로 이제 또 너무 작게 쪼개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오피스 분양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평 내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 위주로 이루어져서 좀 기대하고 달리 좀 임차가 제한적이었고 신규 분양가 대비 높지 않은 가격 상승률 때문에 인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 부분 역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상가인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상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 매물들보다 학원, 병원이 들어간 상가는 가장 임대 안정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 상업지 위치에서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은 수요가 좀 제한적이에요. 특히 소규모의 건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으니까 각 장단점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진짜로 실제 1억대에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매물들 한번 제가 4가지 정도 케이스를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1억대로는 원래는 지산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10평 내외로 지산들이 분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산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매매가 이런 매물들 있죠. 2억 2천 정도 선의 고양 지역에 하나 매물들, 이런 것도 가능했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마곡인데 원룸 같은 경우 1억 6천에 실제 매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월세가 1000에 55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거로 현재 쓰고 있고, 만약에 주택수 문제만 풀린다 한다면 이런 오피스텔들이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실은 역시 저희 마곡에 있는 매물을 한번 보고 왔는데, 매매가 2억 정도의 전용이 한 8.76평 정도, 월세는 500에 50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마곡 같은 경우나 문정 같은 경우 오피스가 대규모 공급일 때 한 번에 입주가 몰리다 보니까 처음에 월세가 되게 쌌어요. 이것도 원래는 500에 40 이하로까지 갔던 매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여기는 임대료가 원래는 550인데 같은 면적이 최근에 시세는 1000에 70까지도 임대가 됐어요. 근데 왜 쌌냐면 오피스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씩 밖에 인상을 못 하다 보니 현재 낮은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다 보면 괜찮은 매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 물건을 잘 찾으면 상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2억 5천에 지금 학원 임대 맞춰져 있는 경기도 외곽권인데 1000에 110만 원 월세가 가능한 게 상가만 가능해. 이 정도 수익률은요. 제가 물건들 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면서 1억대로도 얼마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용 물건 알아보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